안녕하세요. 부천의 뜸한의원 박지영 대표원장입니다. 저희 한의원의 소개로 또는 제 칼럼이나 유튜브를 보고 소화기 위장질환 증상으로 많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또 많은 효과도 보고 계세요. 환자분들과 한참 말씀을 나누고 진찰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한 원인으로 소화가 안 되시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드리면요,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원장님, 그런데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나요?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저 말고 또 많이 오나요? 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담적병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한 분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어떤 증상을 가지고 오신 분을 어떻게 치유를 하셨고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5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환자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중간중간 디테일은 제가 바꿨습니다. 이분은 50대 초반에 교사로 명예퇴직을 하신 분이셨는데요. 무척이나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셨어요. 본인의 증상을 종이에다 아주 빼곡하게 앞뒤로 적어 오셨는데요. 그만큼 꼼꼼한 분이기도 하셨어요. 혹시나 원장님한테 다 말씀을 못 드릴까봐 며칠에 걸쳐서 적어 왔다고 하셨어요. 이분의 증상은 상당히 다양한데요. 정말 불편해하시는 증상 몇 가지만 추린 것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음식만 드시면 체하고요, 목구멍에 뭐가 걸린 느낌이 나고 잠을 못 자고 늘 불안하고 자꾸 까먹고 깜빡깜빡 하시고 늘 힘이 없이 처진다고 하세요. 소화가 안 되는 건 10대 이후에 평생 그렇다고 하셨고요. 신경 증상은 30대 이후에 시집살이를 심하게 하신 후에부터 그렇다고 하시고요. 내시경은 대장 내시경을 1년 전에 보셨는데 용종을 2개 제거하셨고 위내시경을 3개월 전에 보셨는데 가벼운 위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 가실 때마다 소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식습관은 어떤지, 운동을 하는지를 제일 먼저 묻는데 이분은 평상시에 소화가 안 될까봐 밀가루 음식, 빵, 튀긴 음식 등은 성격상 입에도 안 대시고요. 얼마 전에는 저희 한의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포드메 식단에 대한 걸 보신 다음부터는 포드메 식단까지 골라 드신다고 하세요. 운동은 하루에 1시간 이상 파워워킹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빼먹지 않고 하고 계셨고요. 증상은 정말 많습니다. 10대 이후 학생 때부터 늘 소화가 안 되고 시험을 앞두거나 인사발령 또 연수 등을 앞두거나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늘 체하기 일쑤고 꼬장꼬장하고 술 좋아하는 남편에 또 시어머니 병수발을 10년 넘게 하시면서 마음의 병도 많이 드셨다고 하셨어요. 늘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에 뭐가 걸린 느낌이라서 습관적으로 캑캑거리게 되고 힘이 없이 처지고 자꾸 깜빡깜빡 한다고 하세요. 잠이 안 오는 건 10년 전부터 심한 때 한 번씩 처방받은 수면제를 드시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하도 자주 체하고 소화가 안 되니까 불안한 마음에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내과에서는 자주 보실 필요가 없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도 2년에 한 번씩은 꼭 봤는데 1년 전 대장내시경 검사에서는 용종이 보여서 2개를 제거하셨고 위내시경에서는 매번 위가 조금 헐어있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굳이 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해요. 내과 선생님께 불편한 증상을 자꾸 말씀을 드렸더니 검사상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자꾸 말씀드리니까 역류성 식도염과 신경안정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셔서 그 약을 드셨는데 약을 먹으면 목의 이물감만 살짝 덜한데 다른 증상은 전혀 호전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또 원장님이 내 병을 못 찾나 싶어서 큰 병원과 대학병원까지 가셔서 복부 CT, 복부 초음파의 각종 혈액 검사까지 받았는데 이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으셨고요. 또 여기서 또 계속 컴플레인을 했더니 정신건강의학과로 가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있으세요 라는 말을 듣고 약을 복용했는데요. 증상이 좋아지기는커녕 한 움큼 받은 알약조차 소화가 덜 되고 그나마 겨우겨우 약을 복용하면 축 가라앉고 안 좋은 것 같아서 끊으려고 했더니 더 불안하고 안 좋은 생각이 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하는 생각까지 드셨다고 합니다. 다른 한의원도 가보셨고 환자분께서 정말 원장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오셨다고 저에게 반쯤 울면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성격도 무척이나 꼼꼼하신 편인데다가 친정아버지는 58세에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친정어머니가 47세 때 위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오랫동안 하신 적이 있어서 조금만 몸이 아프거나 이상해도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신다고 해요. 과거에 큰 병을 앓거나 수술을 하신 적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20대 초반에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수술을 하셨었고 43세에는 자궁 근종 사이즈가 너무 커서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드시고 계신 약은요, 고혈압약, 당뇨약,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역류성 식도염약을 때때로 처방받아 드신다고 하셨고요. 드시는 양이 소화가 안 돼서 워낙 적어서 그런지 대변은 2, 3일에 한번 힘들게 보시고요. 소변은 낮에도 자주 보는데 밤에는 소변 때문에 화장실을 서너 번 이상 들락거리느라고 잠을 깊이 못 주무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평상시에는 땀이 별로 없는 편인데 몇 달 전부터는 밤에 덥지도 않은데 식은땀이 나서 이부자리가 척척해서 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젊어서부터 추위를 많이 타시고 손과 발을 만져봤더니 얼음장처럼 차가웠고요. 환자분 배를 보려고 복진을 하려고 옷을 걷어 올려봤더니 오랫동안 음식을 제대로 못 드셔서 많이 야윈 편이셨어요. 명치 아래부터 배꼽까지 눌러가다 보니 살짝 눌렀는데도 소리를 지를 정도로 압통, 통증을 많이 호소하셨고요. 배꼽 주변도 아프면서도 재하동계, 즉 살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아래쪽으로 흐르는 대동맥 박동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배꼽 주변에는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저한테도 들렸습니다. 혀를 보았더니 혀에는 백태가 두껍게 끼어 있었기도 했지만 오랜 기간 진액, 즉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의 정수, 에센스가 빠져 있어서 혀 가장자리가 지도처럼 움푹움푹 패여서 갈라져 있었습니다. 진맥을 봤는데요, 위장에 해당하는 부위에서는 소화가 안 되는 찌꺼기가 낀 맥, 활맥이 보였고 하부는 차고 힘이 없었으며 상체에는 심한 화병에 해당하는 맥이 보였습니다. 또 수양명 경락 기능 검사를 통해서 자율신경과 몸의 균형도를 봤는데요. 이 검사에서도 교감신경이 무척이나 항진되어 있었습니다. 진찰을 해보니 오래된 담적병 증상이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상열하한증과 기혈양허증이 겹쳐진 담적병으로 진단했습니다. 서양의학적 진단명으로 말씀드리면 기능성 소화불량에 자율신경 실조증,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등이 겹친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증상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체질적으로 위장이 허약한 데다가 스트레스로 인한 상열하한증, 즉 상체에 화와 열이 많고 하체가 차면서 기능이 떨어지고 담적으로 위장 흡수력이 저하되면서 기와 혈이 모두 허해진 상태였습니다. 치료 기간은 6개월 이상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첫 달에는 담적을 풀어주고 화를 내려주면서 위장을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을 북돋아줄 수 있게 녹용보약을 함께 처방해서 주 3회 이상 침치료와 약침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약 2주 정도 치료를 했더니 몇십 년 만에 처음 배고픈 걸 느껴본다고 말씀하셨고, 조금 지나니까 불안한 증세가 많이 개선됐고 잠도 조금씩 편안하게 잘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약 처방은 6개월까지 진행을 했고요. 체중도 50kg까지 늘어서 많이 만족해 하셨습니다. 6개월 정도 치료 기간을 잡고 한약을 처방하고 주 2, 3회 정도 꾸준하게 침치료를 나오셨고요. 6개월이 지나서 치료를 종료하면서 환자분께서는 제 손을 꼭 잡고 아무도 내 병이 어떤 건지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치료를 못하고 살았는데 원장님 덕분에 밥도 잘 먹을 수 있게 됐고 마른 체중까지 올라서 주변에서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인사를 많이 듣는다고 고맙다고 말씀하고 가셔서 저도 매우 의사로서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담적병의 구체적인 치료 사례를 상열하한증과 기혈양허증이 겹친 65세 여성 환자분의 치료 예를 들어서 케이스 스터디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긍정적인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